옥조창생을 싫으니 이렇게 보면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요. 서리법이죠. 없어요. 그쵸? 가령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한 잔의 물을 부은 뒤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 그 물에 띄우고. 자, 여러분 근데 가령부터는 예시인 거 알죠? 그리고 여기 이거 있잖아. 요 부분. 여기가 점층이 좀 심한 점층이에요. 왜냐면 처음에는 부평초 나무임 인형은 거의 미물이라면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늘도 떠 있고 심지어 지구도 떠 있어요. 별도 일정하게 여기 지구도 나오잖아. 거의 무슨 미물에서부터 뭐야 저 천상계에 있는 우주 공간까지 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점층이죠. 그래서 열거법, 대구법, 서리법 나왔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한 잔의 물을 부은 뒤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그 물에 띄우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며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다면 이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큰 배를 타고 있어. 근데 선창 안에 한 잔의 물을 부은 다음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물을 띄워놓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면서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걸 잊어버려. 이미 우리는 떠다니는 존재인데 내가 떠다니는 공간에다가 내 몸을 실어서 이 떠다니는 이 전체를 잊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천하에서 뜨지 않는 것이 이미 없는데 선생이 홀로 떠다닌다는 것을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서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그 집에 그러한 이름을 붙여 떠다니는 사실을 슬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그 말은 이 사람이 이제 부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잖아. 근데 그 집을 굳이 안 지어도 이미 이 사람은 세상에 떠도는 존재가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젖꽃이며 약초, 샘물과 괴석 등은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입니다. 동반자들입니다.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떠다니다가 서로 헤어지면 시승듯이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떠다니는 것이 뭐 불가한 일입니까? 달관하고 수용하고 있어요. 떠다니는 것은 조금도 슬픈 것이 아닙니다. 긍정하고 있죠. 어부는 떠다니며 먹을 것을 얻고 상인은 떠다니며 이익을 취하고. 여러분 여기 그 핑크 색깔은요 그 고사에 나왔던 인물들이어가지고 그냥 표시해놨어요. 범녀는 그 강가나 호수에 떠서 화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자연에 거했다 이 뜻이에요. 자연에 거하면서 그 속세의 화를 멀리하였고, 서불은 나라를 연 사람이고, 장지화는 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원지는 떴기 때문에 안락하였으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하죠. 자, 떠다닌다고 해도 소홀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떠다니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을 굳이 떠다닌다고 표시하면서 막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떠다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소홀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뭐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야. 정약용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므로 자, 공자는 성현이에요. 공자 같은 성인도 역시 뜨는 것에 뜻을 두었던 것이니 떠다니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까? 자, 공자에 대한 예찬을 하면서 본인의 말을 의견을 어떻게 보면은 근거하는 거죠. 서포트 해주고 있는 거죠. 물에 뜨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땅에 떠다니는 사람이 어찌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까? 하였다. 야, 떠다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뭐 하면 돼? 내가 이미 떠다니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면서 가꾸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그 존재들이랑 가꾸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 뜻. 끝이고요. 자, 이제 홍리가. 휴. 자, 홍리가는요, 여러분 적어주면 기러기가 뭐에 걸린 거예요? 그물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반인데 유배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고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나 결백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얻었다고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쑥 들어온 거야 자기한테.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은 없어. 그런 뜻.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미 어저에서 영탄법인 거 알죠? 아이고 내일이야. 자, 내일이 어떤 일? 유배된 일. 적고 있어요? 오케이. 이러할 줄 어떻게 알았느냐? 몰랐다 이 말입니다. 서리법.
자, 반초 어차피 이거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장군. 그 중국고사에 나오는 그 역사적 인물. 장군이 붓을 던져서 입식양명을 하러 할 재. 재는 무슨 뜻? 때. 그쵸? 반초가 붓을 던져서 이제 입식양명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내 몸을 바로 세워서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때에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이름을 날리려면 잘하면 출장하는 거고 뭐 잘 못하는 건 아니지만 둘 다 잘하면은 출장하거나 입상하는 건데 이제 출장이라는 거는 무술에서 잘 되는 거, 입상이라는 거는 이제 글 쓰는 거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지 못하여도 남통북고는 내 손 안에 일로 알았더니 남통북고는 뭐예요, 여러분? 밑에 적어줘. 무관 혹은 통제사 절도사. 통제사 절도사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무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 내가 뭐 진짜 재산까지는 안 되더라도 혹은 출장은 안 돼, 장수가 되진 않더라도 내가 무관 정도는 내 손 안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기질이 둔했어. 그리고 영리하지 못한 거야. 스스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자책하고 자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기질이 둔했어. 영리하지 못했어. 그리고 속되지 못했어. 속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속세에 능한 사람들은 정치질을 되게 잘하잖아요. 한마디로 정치질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랑 타협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너무 타협을 안 하고 고진 사람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꼿꼿해서 그래서 내가 유배가 됐나 봐. 내가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냐.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솔직히. 자, 한치를 나아갔어. 그래도 조금 이제 벼슬길에 갔다 해서 한치를 나아갔는데 얼마큼 물러났어? 한 자를 물러났어. 조금 나아갔다가 이만큼 물러난 거니까 물러난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룬 것이 있어, 없어, 얘들아? 전혀 없어. 오히려 방명했어. 방명하다는 게 무슨 뜻? 목숨이 박해요. 불행해요. 그래서 헐뜯는 말이 일어난 거야. 방명하고 불행해서 그런지 모함이 일어났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 유배된 이유가 뭐야? 모함 때문이에요. 자, 누가 질투를 했대?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하여 내 운명이 기구하네. 아니, 그거 알아요? 약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진짜로. 귀신이 질투하지 못하도록 이름 못생기게 짓는 거 알아요? 아, 진짜 있었다니까. 우리 고모 이름이 전삼식이에요. 아, 진짜 이게 아들 이름으로 지어버렸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귀신이 앗아갈까봐, 목숨. 그래서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하여 내 운명이 기구하네. 여러분 여기 적어주세요. 운명론적 태도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은 거는 운명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연히 죄를 얻어서 귀양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지었대요, 얻었대요? 얻은 거예요. 그리고 고기 그물을 펼치다가 기러기가 걸린 모양이 되어서 이거 홍리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처지다. 결백하다. 나는 무고다. 무고죄로 신고해. 어쨌든 자,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인 듯이 그러니까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인 것처럼 이거 직유법이죠. 자, 그리고 왕명이 무거우니 죽기라도 감수한다라는 거는 왕의 명령을 섬긴다는 마음이 있어서 충의사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왕명이 무겁다고 여긴다는 거는 이게 절대적으로 여긴다는 거니까 충의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라도 감수하고 노모께 글을 올리려고 붓을 들고 앉았으니, 자, 노모는 이제 늙은 엄마인데 어머니 효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유교적인 질서가 좀 나오죠. 그리고 눈물이 막 구다리로 막 떨어지는 거야. 왜? 어머니한테 그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글자를 어이쓰리. 서리법이에요. 자, 대강으로 아랫말씀 마음을 편안히 하시라 그뿐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위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 안의 풍속인가 그 농가의 법이런가. 여러분 이게 대구법인데 아침밥은 해 뜨기 전이요 저녁밥은 이경에나. 여러분 삼경이 몇 시부터 몇 시였어? 11시부터 1시니까 2시간 간격이니까 이경은 9시부터 11시거든요. 정신도 좋을시고 때 맞추어 잘도 하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그 섬나라 사람들이 아침밥은 해 뜨기 전에 먹고 저녁밥은 막 엄청 늦게 먹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식사를 엄청 잘 챙겨 먹으면서 일찌감치 밥 먹고 막 늦게까지 밥 먹고 막 이러는 게 정신도 좋다.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반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움도 있지만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있어서 놀라움 플러스 잘도 하네 반어법이에요. 오케이?
자, 뿔린 보리 콩 조밥에 돌도 많고 뉘도 많아. 그 돌은 뭔지 알겠고 여러분이 뉘는 그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고 형편없어. 고단한 식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배부르게 살았던 거지. 이거 일상이에요, 백성들한테는. 아무튼 가지가지 섞였으니 낙엽의 가을 소리가 난대요. 계속 씹다 보니까 돌도 씹고 뭐도 씹어요. 뭐 뉘도 씹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낙엽에 무슨 소리가 나요? 가을 소리가 나는 거야. 바삭바삭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웃기지. 자, 청각적 이미지예요. 열악한 식사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청각적 이미지도 있어요. 어쨌든. 자, 배고프면은 단 음식이죠. 배만 고프잖아요. 이게 뭔 상관이야. 너무 달죠. 근데 그렇게 먹어야 되는 처지에 대해서 좋기도 좋네. 이거 사실은 자조적인 거거든요. 자조적으로 나타낸 반어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다 반어법도 적어놔. 반어법. 진짜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좋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자죠.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자, 넉넉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기에 막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너무 가난함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막 거친 마음이 생기는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자, 해산물은 무엇 먹을 방법을 알지 못해서, 자, 해산물은 무엇. 이 사람이 이제 육지 사람이잖아, 육지 사람. 그러니까 해산물을 봐도 뭐 이거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몰라요. 낯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귀와 눈만 유복해요. 그러니까 음식은 많은데 먹지를 못해요. 이런 거 뭐라 그러죠? 그림의 떡이죠. 이 속담, 관용적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화자의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빈배를 채우고 있어요. 그냥 그 눈으로 이제 빈배를 채우고 있는 거죠. 사실 못 먹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씨름하면 궁상이 인다고 하니,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게 이제 대장부, 어떻게 보면 장수 이런 사람이 이제 씨름을 한다는 게 힘들게 되면은 궁황처지가 온다고 하더니, 이러면서 가뜩이나 이런 중에 설상가상 염려가 된다. 염려가 되죠. 고충이 있죠.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자,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풀어서 보니까 내 몸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였던 거야. 내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를 못하네. 이러하여 어이하리. 혹 만약에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가정법이 나오네요. 가정법 많이 나오네요 오늘 작품. 자, 물방울과 티끌 모아서 보답하고요. 모자간에 다시 만나보리로다. 그러니까 보은하겠다는 거지. 사실 누구한테 보은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보은하는 거지만 이 글을 읽을 임금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자, 무제한 귀양살이 옛날에도 있건만은, 자, 무제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고함인데, 결백한데 옛날에도 있죠. 자, 이러한 태평성대에 더욱하니 통곡하랴. 이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태평성대가 아닐 때 죄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씌워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태평성대인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통곡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이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 임금 통치에 대한 예찬이 있는 거야. 태평성대라고 말하는 거. 하늘이 내린 재앙, 내 스스로 만든 재앙. 그래도 나한테 좀 자책하죠. 운명론적 태도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의태어죠. 조목조목. 자, 그 재앙을 따져보니까 하나하나가 좀 내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죄를 지어 죄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했다? 얻은 거야. 그냥 얻은 거. 무고함, 억울함, 결백함. 자,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의 그 죄가 없는 걸 누구도 알아요? 8만집. 그러니까 과장법이에요. 밑에 적어줘. 과장법. 이 8만집에 많은 사람도 다 내가 억울한 거 다 안돼요. 네가 모르겠느냐. 이거 서리법이거든요. 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공정하게 의논하면 설마 아니 풀려나리? 서리법. 풀려난다는 뜻. 해와 달 같은, 여러분들 해하고 달 나오면 누굴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지, 임금. 그래서 요순우탕 문무의 때라. 자,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요순 시대가 제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아까 네 글자. 태평성대 시대잖아요. 근데 우탕도 이제 합쳐져서 요순우탕이면은 아주 좋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우탕 문무는 고대 중국의 이상적인 통치자들이 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옥과 돌을 가리시고, 여러분 요거 있잖아. 되게 비유적 표현이라서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 딱 보고 옥은 좋은 거, 돌은 나쁜 거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 돌은 모함하는 간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뭔가 의미가 잘 안 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자, 옥이 누구고 돌이 누군지를 가려달라 이거예요. 옥은 누구겠어요? 나예요. 돌은 누구예요? 간신들, 간신. 그치. 날 모함했던 사람들.
특별히 어때요? 명을 내려서 석방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해주신다면 춤추고 돌아가서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의 축하를 하고 축복을 한대요. 어머니 스라에서 남은 생활을 여러분 번할 때가 번성하다 할 때거든요. 그 번성하고 화합하는 거라서 번화하게 내가 지내겠습니다. 다짐, 소망. 끝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진짜 빨리 해볼게요. 이거 쉬워요. 여러분 볼게요. 이거 내용만 좀 읽을게요. 자,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게 부용전인데 부용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그렇지, 딱 봐도 부잖아. 떠다니는 용, 연꽃을 얘기하는 건데 부용. 자, 여잔데요. 이 사람 누나예요, 누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뇌성입니다. 부용은 13살, 뇌성은 11살. 부모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사 지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 한 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야. 두 분 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소를 붙들면서 우는 거예요. 자, 부모가 죽었어. 안타까운 상황. 황산의 옛 무덤과 길가의 강시도 다 무덤이 있는데 우리 부모는 안장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장례 지내거나 장사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남매는 살아서 무엇하냐 이러면서 탄식하고 서리법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하면서 슬프게 통곡을 하더라. 자, 울다 보면 사람이 어때? 기력이 다 빠지잖아.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망쳤다 울면 안 돼요. 시험을 못 봐. 잠이 들었더니 머리가 어때요? 하얀 노인이 생겨. 밑에 적어줘. 조력자. 이 사람은 초월적인 존재여서 천상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월적 존재. 사실 이게 소설이 지금 짧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약간 적광화소가 있어서 어쨌든 이 노인이 무거운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너의 부모 두 분을 이 자리에 안장하면 좋을 것이다 하고 계시를 줘요. 하고는 놀라서 잠을 깨어서 보니까 노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을 완연히 그려놓았고 밤은 이제 깊어서 밤의 색깔이 적적하고 달빛은 벌써 희미하더라. 자, 밤에 대한 묘사가 나왔고요. 부용은 이제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붙들고요. 뇌성은 또 부용을 붙들어요. 집에 돌아와서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자, 산신령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서 묘터를 가르쳐 주니까 즐겁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만 장례 절차를 준비할 방법이 없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이제 옮기는 게 있어요. 금능 땅의 강한림 댁에서 종들을 많이 부린다고 하니 아까 전에는 위치가 어디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네네. 자, 그래서 종들을 많이 부린다 하니 내가 몸을 그 댁에 팔아서 이런 게 이제 품팔이 한다 그러죠, 여러분. 품을 파는 건데 재물을 얻어서 장사를 편안하게 하리라 하고 나서는 뇌성이 울면서 말하기를 형제는 한 몸이라 하오니 어찌 누나 혼자 팔리게 하겠는가. 여러분 우애가 어때요? 너무 좋아. 우리 남매가 함께 가자 하고 부용은 앞에 서고 뇌성은 뒤에 막 따라간 거예요. 자, 해와 달이 뭐를 잃어버렸어? 빛을 잃고 풀과 나무가 슬퍼하는 듯 하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이입이 된 거죠.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처지잖아. 돈이 없으니까 비통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풀과 나무가 슬퍼한다는 거 감정이입이죠. 자, 부용 남매는 강한림의 몸종이 되어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은. 자, 근데 부용이 강한림 부부의 총애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딸인 난총이 있어, 세모. 자, 부용은 어떤 인물? 소설 개념으로 보면 주동 인물. 난총은 반동 인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용을 어때요? 질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데 이유는 질투심입니다. 때마침 난총과 결혼한 손병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결혼했어요. 얘네 둘 다 나쁜 놈. 자, 왜냐? 여주 자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난총이 부용을 몸종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게 돼요. 자, 난총이 부용을 죽이려고 하지만 좋은 꾀를 얻지를 못하다가 우연히 좋은 꾀를 얻어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여주로 가려고 해요. 자, 여주 자사로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따라가야죠. 부용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여주 자사가 백파강에 수륙제를 지낼 때, 자, 백파강으로 이제 곧 이동할 거라서 오케이. 자, 수륙제라는 건 굿한다는 거예요. 굿, 무당해 하는 거 있죠?
지낼 때 동과 곡식을 많이 넣고 여자를 물에 넣어야 한다고 하니 네 아무리 불쌍하나 면하지를 못할 것 같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했는데 만약에 굿한다고 해가지고 천미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고 파는 물건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던지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지. 그래도 부용이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왜 간장이 녹는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심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없이 울며 말하되 한림의 덕택을 생각하면 죽어도 서럽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 한림 덕분에 그래도 부모 장사를 치렀잖아요. 다만 뭐 때문에 내 동생 뇌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게 되니 한이로소이다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백파강에 다다르니 넓은 물가에 원숭이가 울고 백구는 편편히 왕래하는데 물의 형세가 넓고 커서 구불구불 출렁출렁하는 물결은 사람의 마음을 다 녹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비애감이 있어요 여러분. 슬픈 거를 이 배경을 통해서 분위기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태산 같은 크나큰 배에 두 개의 돛을 높이 달고 한없이 넓은 물결 위에 정처 없이 나아가며 무수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적벽간 싸움이가 동남풍도 요란하다. 이거 고사 인용인데 적벽가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적벽가.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너무 거세다는 거예요. 그쵸? 적벽가에서 이제 고사 인용하고 있는 건데 거센 바람을 묘사한다. 임술년 가을 7월 보름인가 물의 파도는 하늘에 맞닿아 있더라. 과장법이에요. 적벽부. 오케이 적벽부.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중간에 배를 머무르고 소와 양을 잡아놓고 쌀과 돈을 태산같이 쌓아두고, 이게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하는 거죠. 뱃사공들의 거동보소. 자, 이거 약간 어떤 말투예요? 이게 판소리개 소설이어서 그런데 그 판소리 어투거든요. 이게 판소리개 소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래요. 판소리개 소설 특징이 뭐냐면 편집자적 논평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거 서술자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번 절한 뒤에 비는 말이 강속의 수신님은 천리정강 깊은 물의 풍랑을 없애주시고 이익을 많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결국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죠. 폐륜적인 모습이에요. 이때 밤이 이미 깊어서 달은 기울어지고 누구는 슬피 울어요. 까맣같이는 슬피 운다. 청각적 이미지. 부용이 정신없이 앉았다가 배 앞부분을 부여잡고 슬피 통곡하며 우는 말이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야. 금는 땅은 누가 있어요 지금? 내 동생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동생 뇌성을 찾아가서 황성에 간 부용은 백파간 수륙제 굿놀이 하는 것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말을 좀 전해다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이 물에 빠져 죽으니 혼백이라도 세상 구경을 못하게 되었네. 한탄.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좀 살려주소. 수륙제를 지낸 후에 난총이 부용을 불렀어요. 어서 물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재촉하니 옷 같은 두 귀 밑에 수정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과장법이에요. 피가 돼요. 피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부모와 동생을 부르짖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어머니, 동생아 이러면서 삼산 옥수로 저고리를 뒤집어 쓰고 만경창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넓은 그런 바닷가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깊은 물에 풍덩하고 뛰어드니 어찌하니 불쌍하겠는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보시면 어찌하니 불쌍하겠는가. 이거 무슨 개입이에요?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게 고전 판소리개 고전 소설이어가지고 판소리개 소설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뱃사공들도 또한 슬프게 여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윽고 풍랑이 크게 일어나며 물결이 막 태산같이 일어나더니 난총이 탄 배를 물속에 띄었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엎어져서 잠기게 하니 누가 아니 겁을 내겠는가.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자 부용이 투신했어요. 몸을 딱 던지니까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결이 어떻게 됐어요? 태산같이 돼요. 그러더니 난총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나쁜 사람. 얘가 탄 배를 물속에다가 띄었다가 물속으로 흔적도 없이 엎어져서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징벌받는 거죠. 자, 이때 난데없는 하나의 작은 배가 강 위에 천천히 떠오면서 누구를 건졌어? 부용이를 건져줬어. 그래서 식구는 옷같이 잘생긴 누가 나타났어? 선동이 나타난 거. 구원자야 이 사람. 배 앞에 깃발을 달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망고 효녀 부용의 배 이렇게 적혀 있는 망고 효녀 부용의 배래. 황금으로 만든 큰 글자를 뚜렷하게 새겼거늘 누가 감히 신기함을 알겠는가. 이것도 역시나 편집자적 논평인데, 선동이 배를 젓지 아니하여도 빠르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화살 같더라. 자, 선동이 누구를 꾸짖냐면 그 아까 전에 손병진이 누구의 남편이에요? 그 난총의 남편인데 이 사람을 꾸짖는 거야. 야, 네가 국가의 녹봉을 받는 신하로서 이제 그 여주에 넘어가게 됐잖아. 간사한 계집의 말을 듣고 네 와이프의 말만 듣고 만고에 다시 없는 효녀를 죽이려고 하니 이걸 옥황상제가 미리 아셔서 사해 용왕에게 분부를 하셨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근데 용왕이 나오고 옥황상제 나오면은 무슨 종교죠? 도교예요. 알겠죠? 도교. 난총은 마음 씀씀이가 나쁘고 흉계가 측량할 수가 없어서 남을 몰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침몰시켜 죽이고 부용낭자는 인간 세상으로 급히 돌려보내라 하시기에 급히 가노라. 자, 그럼 누구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난총은 죽은 거예요. 상황 알겠죠? 오케이? 용왕이 죽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인과응보 권성징악, 여러분 적어주세요. 권성징악 이거 밑줄. 이게 특징이죠. 하고 강 중간에 이르러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 황성으로 가더라. 황성으로 데리고 왔어. 자, 이윽고 배를 언덕에 대고 유리병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자, 유리병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런 소재가 중요하죠. 세상에 어떤 물건이래요, 여러분? 요긴한 물건. 이게 조력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쓸 곳이 있을 것이니 헛되이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유리병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낭자는 앞으로 만승의 황후가 되어서 동생을 만나고 부귀영화가 세상에 진동할 것이다. 여러분, 예언이죠. 자, 만승은 나중에 황후가 된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아내. 그렇지, 왕의 아내가 될 거다. 하직하고 가거늘 부용낭자가 백사장에 앉아있으니까, 백사장은 흰색 모래죠. 이상한 구름이 사방을 둘러싸고 향내가 진동을 하더라. 이런 게 뭐예요? 환상적인 이미지, 후각적인 이미지예요. 오케이? 자, 결국은 여러분 누구는 죽어버렸어. 부용은 살고 누구는 죽었어. 여기 난총이 죽은 거죠. 난총이 죽었고 내성은 살아있죠. 노인은 조력자 역할했고 선동도 옥황상제에 명받고 온 사람이고, 뒤에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요런 건 알아야 돼. 편집자적 논평, 정기적 요소. 여러분, 판소리계 소설 있는 거 아시죠? 뭐 있었어? 뱃사공들의 모을보소? 거동보소 이거. 그리고 자연물에 감정이입한 거, 그리고 접벽구 고사 인용하는 거 알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유리병, 이거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복선 같은 건데 뭐 마법적 도구예요. 알겠죠? 거기까지 끝.